1876년 조선의 봄, 서울 정동의 가난한 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점동. 딸만 넷인 집의 막내였던 이 아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34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이 여성은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1877년 서울 정동. 김점동의 아버지 김웅택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근대화의 물결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서양 문물과 사상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서양 문물을 접한 점동은 1886년 10살의 나이로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1886년에 설립된 한국 근대 최초의 여학교 이화학당에 입학한 것입니다. 당시 여자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풍습이 강했던 조선 사회에서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선교사를 따라 외국으로 가서는 안 되며 결혼 전에는 반드시 공부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동은 훗날 이 두 조건을 모두 거역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에서 점동은 유달리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어에 능통하여 선교사들의 통역을 맡을 정도였습니다. 1890년 이화학당을 졸업한 점동은 1891년 1월 25일 미국 선교사 프랭클린 올링거에게서 세례를 받고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얻었습니다. 김에스더가 된 것입니다. 졸업 후 에스더는 1887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 보구녀관에서 통역 일을 맡게 됩니다. 보구녀관은 메리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병원으로 고종 황제가 직접 널리 여성을 보호하고 구한다는 뜻의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당시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없었던 조선 여성들을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1890년 10월 보구녀관에 새로운 의사가 부임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 대학을 졸업한 의료선교사 로제타 셔우드였습니다. 그는 부임 첫 10개월 동안 무려 2,350명의 여성 환자를 치료했고 82명의 왕진을 실시했으며 35명을 입원 치료했습니다. 영어에 능통했던 에스더는 로제타의 통역을 맡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91년 에스더는 로제타를 도와 4건의 구순 9개월 수술을 보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간단한 외과 수술이었지만 외모 문제로 소외되던 여성들이 수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목격한 에스더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로제타는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은 여성의 손으로라는 구호 아래 최초의 여성의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891년부터 이화학당 학생 4명과 일본 여인 1명으로 의학훈련반을 조직하고 기초적인 의학훈련을 시켰습니다. 에스더도 이 훈련반에 참여하며 생리학과 양리학을 배웠습니다. 1892년 6월 로제타는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했습니다. 1893년 5월 24일 에스더도 윌리엄 홀의 선교 활동을 돕던 박유산과 정동교회에서 한국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양의 풍습을 따라 남편의 성을 붙여 박에스더가 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한반도 최초로 교회에서 서양식 결혼식을 치른 부부로 기록됩니다. 1894년 홀 부부가 평양으로 부임하며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했습니다. 박에스더 부부도 그들을 따라 평양으로 갔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평양은 주요 전장이 되었고 광해원에는 수많은 부상자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박에스더 부부는 홀 부부와 함께 밤낮으로 전쟁 부상자들을 간호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에스더는 직접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아프면 무당을 불러 구술할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고 씻어야 합니다. 1894년 11월 24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불철주야 환자들을 돌보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어 34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입니다. 5명의 의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만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로제타 홀은 생후 5개월의 아들 셔우드를 안고 박에스더 부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895년 1월 18일 로제타는 유복녀 에디스를 낳았습니다.
이 시련이 오히려 박에스더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제타는 에스더에게 함께 미국으로 가서 정식으로 의학을 공부하자고 제안했고, 에스더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895년 1월, 박에스더 부부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로제타의 고향인 뉴욕주의 작은 도시 리버티였습니다. 1895년 2월, 에스더는 리버티 공립학교에 등록하여 고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유사는 로제타의 아버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내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1895년 9월부터 뉴욕 아동병원에서 일하며 학비를 모았고, 틈틈이 라틴어, 물리학, 수학을 공부하며 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한 기록에 따르면 에스더는 47명의 아기들이 입원해 있는 소아병동에서 수간호사를 보조하고 있었는데, 이를 아주 잘 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부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번이나 아이를 가졌지만 조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열심히 공부했고, 박유사는 아내의 꿈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1896년 10월, 마침내 에스더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최연소로 입학했습니다. 서재필 다음으로 서양의학을 정식으로 공부하는 두 번째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99년, 박유산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의과대학과 연계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1900년 4월, 박유산은 에스더의 졸업을 불과 3주 앞두고, 아니 정확히는 21일 전에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의사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남편은 끝내 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재 볼티모어 근처 로레인 파크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당시 에스더의 의과대학 교수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에스더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0년 6월, 박에스더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5살의 나이로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재필, 김익남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에게 남으라고 제안했지만 에스더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00년 11월, 박에스더는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 잡지 신학월보 창간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부인 의학박사 황국하심. 박유산 씨 부인은 6년 전 이화학당을 졸업한 사람인데 내외가 부인 의사올 씨를 모시고 미국까지 가셨더니 공부를 잘하시고 영어를 좋게 배울 뿐더러 그 부인이 의학교에서 공부하여 의학사 졸업장을 받고 지난 10월에 대안에 황국하였다. 박에스더는 소녀 시절 의료보조로 일했던 보군여관의 책임의사로 의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홀은 1897년에 남편을 기념하여 평양에 기울병원을 설립했고 1898년에는 여성치료소인 광해여원을 개원했습니다. 박에스더는 1900년 말부터 평양으로 가서 로제타와 함께 일했습니다. 평양에 부임한 지 10개월 만에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연간 5,000명이 넘는 여성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유교적 관습에 따라 여성이 남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1900년대, 박에스더의 존재는 당대 여성들에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박에스더는 서울과 평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를 순회하며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엄동설안에도 당나귀가 끄는 썰매를 타고 환자를 찾아갈 만큼 열성적이었습니다. 의료 활동 외에도 그는 근대적 위생관념을 보급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강연을 통해 여성 교육과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제타 홀이 설립한 기울병원 부속 맹아학교와 간호학교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박에스더의 외과 수술 실력은 매우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인공관을 이용하여 방광질 누관 폐쇄 수술을 집도하는 등 의미 있는 의료적 성과를 냈습니다. 1909년 4월, 박에스더는 그의 헌신을 인정받아 고종 황제로부터 은메달 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 여성 개척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고 남편을 앗아간 폐결핵이 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영양실조까지 겹쳤습니다. 1910년 4월 13일, 박에스더는 서울 둘째 언니 집에서 34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로 활동한 기간은 불과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바게스더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게스더를 이모라 불렀던 셔우드홀은 그의 죽음을 계기로 결핵을 몰아내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926년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돌아온 셔우드홀은 1928년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해주구세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1932년 셔우드홀은 바게스더를 기리며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했습니다. 그 판매 기금으로 결핵 전문 병원을 세워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보군여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으로 성장하여 매년 실력 있는 여의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에서는 자랑스런 이화이인 바게스더 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과학기술부는 바게스더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습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는 2013년 신축한 기숙사를 그의 본명을 따서 김점동관으로 명명했습니다. 34년이라는 짧은 생, 의사로 활동한 10년. 하지만 바게스더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받을 수 없었던 시대, 여성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에 그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질환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소외당한 조선, 여인들의 서글픔을, 물리적 거리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던 이들의 고통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바게스더, 본명 김점동. 그의 세례명처럼 그의 삶은 어둠 속의 빛이 되었습니다.